자, 오늘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나정원 전문인과 요거는 이제 춘천 위전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나정욱입니다. 자, 오늘 그 나정원 얘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맞춤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오셨는지 저희가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설문을 좀 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한 스팟성 설문이니까 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있으신지 또 직급은 어떤지 요거를 지금 바로 해주시면요. 우리가 한 5초, 한 10초 내에 바로 이 결과물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죠?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지.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IT 부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에. 결과는 이제 한 5초 뒤에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작성 심플하게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초 뒤에 다 같이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결과 좀 볼까요? 역시 IT 부서가 56%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시네요. 그 다음이 의외로 저는 보안 네트워크일 줄 알았는데 네. 경영기계나 영업 마케팅 서비스 구매가 27%네요. 결국 네. 클라우드는 야. 현업이 주도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네. 있네요. 예. 그리고 보통 이런 줌 같은 거 네. 이런 거 하면 임원분들은 거의 안 오실 것 같은데 네. 임원분들이 11%나 돼요. 요즘 임원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야, 그다음에 매니저분들도 30%나 되시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에로비나 이제 어떤 경영진이나 임원진들도 네. 액티브하게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오라클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러니까 오라클 클라우드가 결국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먼저 우리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리전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춘천에다가.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게 이제 두 번째 리전을 네. 뭐 엄청난 기간도 아니고 1년 만에 네. 왜 또 만드셨는지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앞 세션에서 톰 사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위해서 젠2 기반의 OCI 서울 리전을 저희가 1년 전에 개소를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그 9.11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IT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9.11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DR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엄청나게 네네. 많은 데이터를 잃어버리고 손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DR을 쭉 구축을 해오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작동이 되는 DR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DR 시스템을 많이 이제 구축들을 해 오셨고 클라우드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비중요가 아니라 정말 핵심이 되고 중요한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옮겨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클라우드에 보통 그쵸. 이제 테스트 파일럿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올리지 않고 근데 지금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것이 클라우드에 올라가니까 네. DR의 중요성이 그만큼 되게 중요해진 거네요.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비즈니스의 어떤 연속성,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가 없고 비즈니스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클라우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네. 이번에 이 춘천 리전이요. 네. 이게 그러면 서울 리전의 DR 센터로 춘천 리전이 만들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네. 것처럼 서울과 춘천은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보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서울이나 위쪽은 괜찮았죠. 네. 마찬가지로 춘천이나 서울은 그런 지진 때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지리적인 요건을 고려를 하고 거리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춘천에다가 제2센터를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춘천이 메인이 되고 네. 서울이 또 DR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고객들이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춘천을 메인으로 하고 서울을 DR 센터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네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고객만 있을 것 같지만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오. 보면은 뭐 남미 고객들도 있고, 그래요? 네, 유럽 고객들, 미국 고객들, 아시아 고객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남미 고객들은 뭔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 그렇죠. 뭐 자기네 비즈니스가 많이 펼친 데들은 아예 네,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항상 보면 이제 오라클이 이제 강조하는 게 클라우드를 강조할 때 우리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네.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대해서 네. 우리 클라우드가 특히 우리가 네. 이제 뭐 강하다, 뭐 네. 좋다, 장점을 갖는다 하는데 네, 네. 그 이유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오라클은 본투비 B2B 시장에서 쭉 본투비, B2B. 네, 그렇죠. B2B 시장에서 성장을 해왔고 그 얘기는 B2B 고객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실제로 그들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업무들을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캐치를 하고 네. 물론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네. 근데 후발주자임으로 인해서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어떤 뭐 장비란 인프라들이 훨씬 더 이제 그 최신의 사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1세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일단 클라우드로 가면은 비용이 뭐 절감된다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막상 가보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항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네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운영 안정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쭉 했고요. 클라우드로 가면은 가격이 싸질 줄 알았더니 훨씬 더 비싸죠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히든 코스트가 숨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투명한 가격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했고 더군다나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 OP에서 사용하던 또 동일한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를 그대로 저희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죠. 네네. 그 어쨌든 간에 시대가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지만 네, 온프리미스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존재하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네. 또 퍼블릭도 있는 거니까 네네. 이런 그 어떻게 요즘 같은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 네. 뭐 나름대로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리전 2개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그 각국 뭐 유럽, 남미에도 있네 보니까요. 있죠. 아프리카도 있네. 아프리카도 네. 이제 예정이네 예정. 아프리카 네네네. 예정이고. 네. 네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여기 MS 로고가 MS 네. 애저가 보이거든요. 아, 아니, 예. 오늘 오라클 그 클라우드 리전 얘기인데 네, 왜 네. MS 리전이 보이는 겁니까 여기? 그건 결국은 고객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저희가 2019년 오픈월드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오라클 OCI가 서로 MOU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보통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에 보면은 IT를 구성을 할 때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장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제품으로 IT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네네. DB는 오라클이다. 뭐 스토리지는 E사다. 네네. 뭐 유닉스 머신은 H사나 I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정지어서 그러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도입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네네. 근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장 마켓시어 1위인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가 1위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1세대를 경험을 해보면서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고객이 원한 겁니다. 네네.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는 OCI에 쓰고 싶고 그다음에 뭐 웹아스타는 우리는 애저에 올리고 싶어. 그러니 니네들이 이거를 좀 해결해라라고 했을 때 결국 고객들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본사 차원에서 MS 애저와 저희가 패스트 커넥터로 연결하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어떤 지연 없이 네. 빠른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죠. 그 또 이제 부분을 뭐 얘기를 하는 기업 겁니다. 고객들은 이제 윈도우 서버들도 기존에 많았던 데도 많으니까 그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런 것도 같이 커버가 되는 거네요. 네. 자, 그 여기서 하나만 제가 조금 네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뭐 24개 리전, 뭐 12개 플랜드 저는 이제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얘기는 저희가 젠2 OCI 리전을 론칭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맞춤형으로 OCI 센터를 열고 있다. 그거에 대한 반증이 결국은 서울 리전 저희가 오픈한 지 1년 됐는데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네. 세컨드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오케이.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오라클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 작년에 젠2 서울 데이터 센터가 열렸지 알지만 젠2 하는데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네. 왜 뭔데 젠2야? 이럴 아, 거거든요. 네. 뭔데 네. 2세대야?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주 짧게
네, 젠투 클라우드 예. 뭡니까? 그냥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센터에 오퍼레이션하는 컨트롤 코드와 고객의 코드가 VM이라는 형태로 서로 이제 하드웨어를 쉐어하는 형식이에요. 네네. 물론 VM으로 분리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을 통해서 이제 보안이 뚫리게 되면은 결국은 고객사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센터까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젠투 OCI 센터를 론칭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와 고객의 코드가 완벽하게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로 분리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뚫리더라도 그 뚫림이 전파되지 않은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최신 사양의 이제 네네. 하드웨어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안에 네. 기업 보안에 네. 굉장히 강화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보안은 사실은 우리 잡 시큐리티랑도 관련이 있죠. 네네. 보안은 절대로 저희가 컴프로마이즈 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보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아까 그 송 사장님께서 네. 이번에 ISMS 네네네. 이건 보통 이제 그 국내 네. 이제 인증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이나 특히 공공기관 쪽에서 네네네. 많이 하는 인증인데 이것을 취득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안 따는 인증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얼마나 레디가 됐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저희가 IS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한다는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각 그 산업에서 규제하는 레귤레이션이라든지 팔리시라든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팔리시들이 있어요. 네. 보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보면은 저희가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80여 가지 해당되는 항목들을 검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보면은 저희 그 슬라이드 하단에 블랙 포인트 4개 정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용어를 빼기는 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턴은 넣지 않고요. 구두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 4개를 좀 넣어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뭔가 이거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어떤 요건이 좀 강화가 된 기업들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DR 말씀하셨잖아요. 네. DR인데 내가 보니까 기사 보니까 뭐 이번에 춘천 오시아 하면서 인컨츄리 네, 같은 네, 국가 내에 네, 네. 2개의 DR이 있으면 네. 그걸 되게 의의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게 왜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그 회사 밖으로 놓는 거에 대해서 되게 컨선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큰 대기업의 회장님들조차도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부터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클라우드로 퍼블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DR까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데이터를 나는 미국에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중국에 갖다 놓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네네. 결국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춘천의 2번째 센터를 열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OCI 리전 간의 인컨트리 DR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갈 수 있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인프라 강국이잖아요. 저희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결국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DR은 HA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HA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서비스 장애가 나거나 하드웨어 폴트가 났을 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거지만 DR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제 9.11 사태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연속성. 그렇죠. 왜냐하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는 비즈니스의 핵심 에셋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고 클라우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객들이 중요한 시스템들은 캠퍼스 DR, 인하우스 DR도 하고 리모트 DR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오라클 OCI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옮겨오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상에서도 그대로 저희가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백업 의미의 DR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그죠? 네네. 담보해주는 그런 그렇죠. DR이네요. 예, 서비스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예, 우리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오늘 세 번째 세션에서요, 이 DR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DR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세 번째 세션 할 거니까, 네, 그때도 여러분 좀 많은 질문 해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SLA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SLA. 네. SLA는 지금 어떤 좀 정책을 펼고 있는 거죠, OCI는? 기본적으로 뭐 타 그 클라우드 밴드들도 SLA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타 밴드들은 오로지 어베일러빌리티 즉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SLA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SLA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저희 그 대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중요한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무슨 장애가 나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만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네. 들어서 캐시에 올라가 있던 데이터들이 내려와서 성능이 1초, 뭐 5초 이렇게 느려지는 것도 장애라고 본답니다. 그 고객사 같은 경우 네네. 상당히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되게 스트릭트한 SLA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성능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타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뭐 디스크나 이런 쪽에 뭐 성능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각 아이옵스나 이런 모델별로 별도의 어떤 가격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성능에 대한 SLA를 제시를 하고 그 성능 우리가 제시하는 SLA를 미트하지 못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기준까지 제시를 한다라는 게 되게 보상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 보상의 의미는 이런 거죠. 저희가 제시했던 SLA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크레딧을 더 줘서 성능을 보완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근데 뭐 오케이 성능은 알겠고 이 매니저빌리티 매니지먼트 관리에서 SLA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운영센터에서 이제 그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제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뭔가 리소스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사용을 해야 될 때 바로바로 이제 서브스크립션에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모니터링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도 고객한테 비지빌리티를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도 저희가 어떤 이제 그 기준을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약하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뭐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만 예, 했는데 네. 지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라클은 이제 이 성능하고 네. 이 어떤 관리 맞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SLA에 포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고객이 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SLA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회사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SLA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의 핵심이 되는 시스템을 네네. 그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겨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는 40여 년에 걸쳐서 본투비 제가 B2B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터프라이즈 마켓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쌓아온 노하우들이 저희 OCI에 그대로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OCI의 이제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네.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네.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아까 이제 초반이니까 잘 네.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요 네 가지 네네. 장점에 대한 근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거를 좀 하나씩만 확실한 네네. 놈 하나씩만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장표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이거 좀 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페이지가 결국은 오라클 OCI가 엔터프라이즈 기업한테 제안할 수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의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네.
뭐 오라클이니까 당연히 OCI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결국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훨씬 더 적은 리소스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에 비용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타 클라우드 대비 7,800배 이상 뭐 빠른 성능이다. 저거는 이제 오라클이 제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엑센추어에서 실제로 그들의 업무를 OCI에도 올려보고 경쟁사 이제 클라우드에서 올려서 비교를 해봤을 때 오라클 OCI가 7,800 정도 빠르다라는 오케이.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저희는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오라클, 오라클 DB를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아키텍처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최적화의 의미는 뭐 이미 프루븐 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일 거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업무를 이제 리프트, 시프트 아니면 무브 앤 임프루브 할 수도 있겠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또 오케이.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빠르고 예측 가능한 성능. 이런 말하기 쉽지만 네. 딱 한마디로 왜 빠른 겁니까? 왜 빠르고 왜 결국은 이제 그 최신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일 네. 수도 있고요. 1세대 클라우드 고객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거는 뭐냐면 일래스틱 되게 좋은데 일래스틱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덧붙여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컴퓨팅 자원이나 이제 이런 자원들, 네트워크 자원들을 쉐어를 하다 보니까 이웃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네이버 노이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베어메탈 형식으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경쟁사 대비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높은 IOPS나 네트워크 성능을 저희는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능이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네네. 뭐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내부 고객도 있지만 외부 고객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들은 참을성이 제로예요. 저도 네네. 이제 마찬가지인데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그 수준의 성능을 제공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히든 코스트가 아까도 맨 처음에 히든 코스트가 네네네.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존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떠한 히든 코스트가 있다는 겁니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자체가 클라우드로 가면 비용이 엄청 저렴해요. 근데 가봤더니 가격이 엄청 더 비싸요. 온프라미스보다. 거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갈 때 비용 절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네네. 가는 거고 저는 코스트 세이빙이 아니라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거의 큰 예가 이제 그 OCI의 오라클 DB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적은 리소스로 큰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인베스트먼트가 미래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인베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저 숨겨진 비용 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이제 입력도 하지만 사실은 꺼내와서 활용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데이터를 아웃바운드로 꺼내올 때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용이 그렇죠. 발생된다는 아웃바운드에 얘기죠. 많이 예. 비용이 나죠. 오라클은 뭐 10테라바이트 한 달에 10테라바이트까지는 아웃바운드로 꺼내올 때 공짜로 저희가 무료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쟁사 대비 10분의 1의 비용으로 이제 네,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오케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단에 유니버설 크레딧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클라우드 쉐입이나 이런 부분을 살 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DW 전용으로 그 아야스를 샀다, 네네. 쉐입을 샀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러면은 그 쉐입은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하나의 구성에 얽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어치 유니버셜 크레딧을 샀다라고 하면은 내가 500불은 그냥 심플리 제가 비교를 드리는 겁니다. 500불은 DW를 구축하고 나머지 500불어치에 대해서는 다른 뭐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이 유니버셜 크레딧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를 사게 되면은 OCI 상에 있는 그 어떤 서비스도 다 요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예, 저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자,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제 하기 위해서 보안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안 쪽에 뭐 설명할 게 많겠지만 그래도 네네. 딱 하나만 확실하게 네네.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젠2 기반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1세대에 비해서 2세대는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와 고객의 코드가 서로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네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그 보안에 대해서 고객은 저희 클라우드 컨트롤 코드를 볼 수가 없고 저희는 고객 코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뚫리더라도 전체의 보안이 뚫리는 걸로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오딧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부서라든지 프로젝트별로 어떤 IT 리소스를 좀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컴파트먼트 기능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전영진님께서 아까 액센추어에서 그 한 거 조사에 의하면 타클라우드 대비 데이터베이스 할 때 네네네. 뭐 7, 8배 빠르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공개된 자료인지. 네, 제가 지금 여기 장표에 그 가장 하단에 소스라고 해서 액센추어 화이트페이퍼 부분이 있네요. 있거든요. 네네네. 예, 제 구글링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네.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난 자료가 다음에 공개되니까. 예, 공유가 될 때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오라클 전문가들이 답글을 남겨주고 계시니까 답글도 체크하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OCI 콘솔을 통해 모니터링 시 적용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그 과금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버스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한 번에 이제 많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DR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것만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DR을 구성을 할 때 보통 DR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운영 시스템이랑 동일한 쌍둥이를 하나 더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DR이 정말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DR을 구축을 할 때 그럼 과연 우리가 뭐 CPU를 그 프로덕션만큼 예를 들어서 100코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코어를 다 서브스크립션 이네이블 해야 될까? 네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리모트 DR 할 때 ADG라든지 OGG라든지 저희 오라클 기술 스택을 가지고 구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 상황이 벌어져서 DR로 시스템이 넘어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버스팅을 통해서 CPU를 프로덕션이랑 똑같은 그 숫자 코어 수만큼 올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 단위 과금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까 비용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고 IT 비용을 되게 스마트하게 쓸 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온프리미스보다 되게 클라우드가 애자일하니까 온프리미스처럼 맞습니다. 사이징을 확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예, 네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국내 이제 리전이 2개가 됐는데 네. 현재 클라우드 그 센터에 네. 입주한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 현재? 엄청 많죠. 그래요? 네. 여러분도 놀라실 텐데 춘천 저희가 5월 말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네. 해외 고객도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어.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내 대기업 고객도 이미 이제 그 오픈한 고객도 계시고 네. 사실 이제 이름을 밝히고 너무나 밝히고 싶지만 일단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음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고 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춘천 센터에서 이런 그 기회를 가진다 그러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사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 기업국 입장에서는 네. 뭐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네. 국내 네. 제2, 제3 이런 데이터 리전이 많을수록 우리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예. 전무님 마지막으로 뭐 그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그 오라클 클라우드 OCI를 한 번 더 지금 온프리미스 쓰고 있다든지 아니 쓰고 네네. 있지 않은 분들한테 네네. 마지막 한 말씀 해준다면. 클라우드로 가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과연 클라우드로 갔을 때 우리의 이런 업무들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시스템들 오라클 DB에서 많이 돌리실 텐데 그런 그 환경들을 그대로 OCI 상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든지 했을 때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가지고 빠르게 확장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상시적으로 어떤 비용을 크게 인베스트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그 순간에 리소스를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료로 트라이얼을 좀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매달 ADW 핸즈온 세션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원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핸즈온을 하시면서 오라클 OCI를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경험을 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펌에서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이제 워크로드들이 많이 그걸 좀 클라우드로 뭔가 거기서 운영을 고려하는 기업은 한 번쯤 이제 한번 전문님 만나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네, 일단 저희는 한번 비교하는 준비되어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세션 여러분들 브레이크 갖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